일본은 인플레이션 2%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채 금리의 상승은 대출 수요 감소 및 소비 활동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장기 금리를 억누르기 위해 국채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일부 국제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일본 경제에 대한 소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쌓지 못하고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2022년에는 일본 기업들의 도산 건수가 전년도를 능가하여 6,79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3년 만에 증가한 수치로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호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15개월 연속으로 지속된 경제 위기와 유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재생에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외화건설 국채 발행 법안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일부러 발행하여 일본 경제를 충격시키고 파국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소극적이고 중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본 경제는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일본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제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제조업은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낮아져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조업 내부에서는 양방향화와 대등한 파트너십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로서는 일부 소규모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규모 기업과의 거래를 필요로 하지만 그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맞서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기술력의 한계입니다.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제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본 제조업은 현재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전략과 기술력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가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용시장 타이트화 등의 악화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언급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일 뿐 이후에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경제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중소기업들도 이에 따라 인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이 아니며 더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경제가 위태롭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